오는 7일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진, 화산 활동과 관련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징후와 현상들을 취재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후지산 폭발의 가능성과 후지산 폭발이 일본과 한국 등 관련 지역에 가져올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한 후지산. 일본인들에게는 새해 첫 꿈에서 후지산을 보면 첫눈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신성시되고 있는 영산으로 2013년엔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라는 부제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으며 정상 인근은 거의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맑은 날에는 100km 이상 떨어진 도쿄 지역에서도 그 아름다운 풍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지산을 두고 지난 1월부터 올해 안에 후지산이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주변뿐 아니라 수도인 도쿄 지역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 일본에서는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과연 후지산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후지산은 한국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활화산으로 역사에도 수차례에 걸쳐 화산 활동이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난 때는 1707년입니다. 호헤이 대분화로 불리는 이때의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고 거대한 화산재가 발생해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후지산 폭발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후지산의 도로가 주저앉고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도 그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일본 열도 전체의 불안정성이 제기되며 심심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지각 변동이 활성화되면서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내에 있는 108개 활화산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후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온타케산이 갑자기 폭발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일본 정부는 후지산 대폭발을 가정해 재난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간 40차례 이상 분화해 약 50년에 한 번은 분화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최근 300여 년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침묵했던 만큼 후지산 밑에 지각에 마그마가 쌓이고 있어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가 무척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2022년 들어 후지산 폭발이 더 관심을 받는 것은 지난해 12월 야마나시현 등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큽니다. 주변에 활발해진 지진 활동으로 후지산의 마그마와 지각이 영향을 받아 언제라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우구 항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잡이에 나섰던 어부는 얕은 바다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였는데요. 보통보다 약 20배가 큰 오징어로 깊은 바다에서 사는 심해 어종이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 심해어의 출현은 불길한 조짐입니다. 2011년 2만 명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대재앙인 동일본 대지진 때 역시 심해어인 산갈치가 포획되었었는데 그것이 재앙의 전조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후지산 내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을 17년간 매일같이 오르고 있다는 등산가 쿠리바야시 씨는 제작진을 만년빙으로 유명하다는 후지우케츠 동굴로 이끌었습니다. 동굴 속 만년빙이 점점 녹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며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년빙이 사라지는 원인을 후지산의 마그마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리바야시 씨는 후지산 호수의 물이 따뜻해지고 참새가 사라지고 곤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 또한 후지산 분화의 전조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들도 재앙의 전조가 보이고 있고 후지산이 폭발하는 순간 일본은 끝난다고 보고 있다며 도쿄 시민들 중에서는 벌써부터 긴급 대피 준비를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지원이 상당했는데 일본 극우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후지산 때는 성금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본 현지인들도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 사회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한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인간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뛰어넘으면 바로 예상 바뀐 순간인 것이다. 도요타가 시설이나 공장을 짓고 있다가 후지산 분화 시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건가 싶다. 이만큼 재해가 떠들썩한 가운데 만약 분화하면 큰 정체가 되어 쉽게 도망칠 수 없겠지. 인명도 그렇고 도요타에게도 설비 투자에 큰 손실을 불러오면은 틀림없다. 후지산은 하나로 보여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분화한 역사가 있다. 분화 예지도 있지만 대지진이 촉발된 것이라면 예지 이전의 문제로 대규모인지 소규모도 예상할 수 없다. 광대한 해저드 맵에서 평소 어느 정도의 거리 분석은 필요하다. 후지산 바로 아래는 대륙판과 필리핀의 판, 아메리카판의 세 개가 겹쳐져 있다. 분화는 후지산의 경우엔 예고 없이 12시간 만에 폭발하는 유형의 화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몇 시에 갑자기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 동남의 지진도 예상되니 빠른 대피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상정할 수 있는가? 상정이 빗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당황에 급히 마련한 위험한 정책에 국민의 목숨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역시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상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재해 열도 일본으로 도호쿠 살리쿠 해일도 후지 분화도 에도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다. 역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화산재로 전철, 통신, 도시 기능은 며칠간 마비되고 채소, 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피해 규모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사람은 혼란에 빠져 도망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온갖 건물들은 용암류 화쇄류에 휩쓸려 사회 인프라도 마비되고 공기에도 화산재가 섞여 숨쉬기조차 곤란해질 것이며 전기와 가스, 수도도 멈춰서 도미노처럼 사람이 꼬리를 물어 쓰러져 갈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무용수욕행국과 함께 구원을 하러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웃나라입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무정부 상태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하러 오겠죠. 그런 중요한 나라에게 어째서 아직까지 혐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어떠한 징후든 틀림없이 포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만 문제는 화산은 징후가 있어도 폭발하지 않을 때도 있고 폭발해도 주택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엔 거의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호우 홍수 경보가 내려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반응들을 보아하니 차로 대피하는 사람이 많아져 정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될 것이 뻔하겠네요. 단지 계획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고자가 발표하기 쉽게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든 이 정도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에 일일이 당황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플합니다. 가능한 멀리 도망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 개개인이 본능적으로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체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일반 차량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 운전이 불가능해지겠죠. 분화, 지진, 쓰나미 등 천재지변에 대한 불안한 보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수도의 인구 밀도로 볼 때 당분간 크게 움직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도쿄의 주택지는 세금 대책으로 단독주택이 2건, 세 채가 되고 또 집합주택이 된다. 게다가 고층 아파트 건설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도쿄의 변두리는 도로가 좁고 지하에는 이미 가스관이나 수도관 등이 매설되어 있어 공간이 없다. 전선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것을 이설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다시 만드는 등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가로수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도 전부 한번 걷어내고 다시 심는 것도 필요하고.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